언론에서 좀 되게 핫한 이슈입니다. 조만간 이제 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제일 또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허영표 회장님은 한덕수 후보자와도 뭐 인연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한덕수 후보자를 예전부터 제일 많이 고발해 오신 분인 것 같으세요? 맞으세요? 예, 뭐 네네. 저희 단체가 제가 개인적 고발한 것은 아니고 네네. 제가 또 다른 활동하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라고 한 곳에서 최근 며칠 전에도 고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새 언론에도 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어떤 기자회견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떤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 가지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역사가 길어요. 이력이 길어가지고 할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의 이력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뭐 이력을 검색해보면 엄청 길게 나와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뭐 공직 경험이라는 게 엄청나게 화려하시고, 대충 보면 뭐 93년도부터 통상산업비서관 이걸로부터 이제 국제통상업무 이런 것들 주로 좀 쭉 해오셨었고, 그래서 뭐 97년, 2002년 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까지 쭉 가시다가 여기 이제 노란색 표시한 거 보시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에 김앤장 고문을 하십니다. 김앤장 고문. 자, 그리고 나서 2003년부터 쭉 또 보면 이력이 또 화려합니다. 국무조정실장 거쳐서 재경부 장관 거쳐서 대한민국 국무총리까지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미대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2017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김앤장 고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두 차례 거쳐서 고위공직 있다가 김앤장 갔다가 또 고위공직 있다가 또 김앤장 갔다가 지금 또 고위공직으로 돌아오시는 아주 독특하고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신데, 이게 아무튼 김앤장이라는 곳이 계속 나옵니다. 김앤장.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 김앤장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김앤장이라는 조직이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네. 김앤장은 이제 김 씨와 장 씨가 만든 변호사 집단이에요. 네, 실제 김 씨, 장 씨.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김형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대표 변호사이죠. 이제 이 김앤장 변호사 집단은 뭐 저희들 이제 투기자본감센터에서 여러 차례 고발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법무부에 불법단체라는 이유로 해체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여러 번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개인 변호사가 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김앤장도 법무법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 유명한 뭐 그렇죠. 세종이라든가 이런 로펌이라고 하죠, 영어로. 근데 그 법무법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잘못 알려진 거예요.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변호사법에 의해 등록된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법무조합, 그러니까 개인 변호사가 개인 이제 사무소를 만들죠. 근데 요즘은 뭐 변호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개인 사무소를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뭐 3,400 벌기도 어렵고, 현재 나오는 변호사 50% 절반 정도는 진짜 수임료가 없는 그 사건을 맡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을 뭉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 김앤장이 개인들 변호사들이 모여서 사무실을 만들고 사건을 이제 수임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법무법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법무법인 같으면 노동자와 상조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면은 한쪽밖에 변호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대변하는 노동 대표를. 근데 김앤장 안에는 수백 명, 700명, 800명의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변호사는 A라는 어떤 회사에
사용자를 대변하고 아, 네, 또 네, 저 네. 뒤는 같은 사무실에 있어도 저쪽 변호사는 노동자 노조를 대변하고 오. 이것이 가능한 것이 김현장이죠. 혁신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네. 좀 네. 불법적으로 보이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신기하네. 우리가 이제 네. 그런 해산을 이제 요구했는데 네, 네, 여하튼 네, 어떻게 네. 됐든 그 김현장의 집단이 네. 우리나라 최고의 뭐그 로펌으로 알려져 네, 있고 네. 가장 매출액이 높고 그게 음. 전체 로펌 매출액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50% 정도를 김현장이 쓸어 담죠. 오, 네. 그러니까 변호사도 엄청난 규모네요. 엄청 네, 네, 변호사 네, 700~800명의 뭐 노무사 네, 네, 네. 각종 뭐 네, 네, 네. 전문가들에서 뭐 1000명이 넘고 그 뭐 빌딩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광화문에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여기, 있습니다. 네, 그 회전문 인사 사례 이게 좀 나와 있는데, 네, 네. 요게 요런 게 좀 김현장의 어떤 대표적인 전략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김현장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언론도 그렇게 쓰고 사람들 네, 그렇게 네. 이해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면 김현장 그러니까 정부의 인사, 네. 이 청와대의 핵심 인사, 그 다음에 이 법원, 검찰의 사법 쪽의 핵심 인사, 그 다음에 네, 정부 네, 네. 관료의 핵심 인사들이 다 김현장과 관련돼 있거나 김현장 출신들이 그를 진출하거나 네, 네. 또 거기에 관료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김현장으로 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회전문 인사란 말이 있는데 정말. 네. 그래도 정치권이 여야가 구분돼서 그 안에서 회전문 인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현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파를 초월해서. 그렇죠. 정권을 초월하고 정권을 불문하고 대단하다.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지는 네, 것이고 네. 여기에서 핵심 권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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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현장이 보면 뭐 일종의 이제 권력의 해결사, 그 이제 돈 많은 기업들의 또 해결사 이런 역할을 또 자임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건들 보면 주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편을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요 사건에서 그 옥시나 이런 회사를 변호했죠. 김현장이. 네, 그렇죠. 그런 걸 했었고, 그리고 또 일본 전범 기업들도 변호했습니다. 일제 당시에 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지금 와서 이제 배상 청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범 기업 편에서 그 변호를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는 실제 그 박근혜 때 그 양승태 이 대법원장하고 그 김현장 변호사랑 이 짱짝꿍 해가지고 사전 모의하고 그래서 뭐 외교부에서 무슨 입장을 내게 하고 뭐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런 전략을 디테일하게 논의했었죠. 그게 실제로 드러났고 그게 이제 사법농단 사건이죠. 예, 아주 단적으로 드러난 건데 김현장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과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지가 양승태 대법원장 이 사건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서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저희 이제 노동 쪽에서 보면 그 큰 이제 이 어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거나 뭐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다 기업 쪽 편 들어서 그 이 변호하고 이랬던 전력들이 쭉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동 사건들이 있어서 보면 결국 김현장이 맡아서 회사 변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런 곳이 김현장이다.